청와대가 약 2주 만에 장관 후보자 5명 그리고 차관급 4명의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자, 이제는 새 정부 구성을 더 미룰 수 없다. 인사 검증에도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붙고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야당 측의 분위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근 이 내각 인선 발표, 특히 어제 인선 발표 또 일요일 날 했거든요. 이 요일을 고르는 것도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일요일 날엔 사실 이게 공휴일이다 보니까 부처랄지 이런 데서 돌아가는 사안이 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에 발표되는 사안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월요일 아침 신문에 이제 인사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공휴일을 마치고 한 주를 시작할 때 이제 이런 인사 뉴스들을 접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일요일 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월요일 조간에 이제 그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메이커인 이 청와대발 만약에 브리핑과 인사가 있다라면 그 뉴스를 빼고 다른 뉴스를 다루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이제 일부러 약간 그 시점을 좀 일요일로 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어제 추가의 인사 발표가 없었더라면 오늘자에는 대체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 기사들이 많이 실리지 않았을까요? 네네. 안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야당과의 계속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어서 꽉 막혀 있는데 네. 그걸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인사권자가 협조를 요청해서 야당의 그 반대를 찬성으로 돌리게 하든 아니면 이제 그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든 이런 요구가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네. 새로운 인물들로 인사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과거 뉴스를 조금 지나간 뉴스처럼 묻혀지는 좀 측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자가 붙습니다. 비외무고시 출신, 비육군 출신, 비검찰 출신 이런 비자가 많이 붙죠. 글쎄요. 개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조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단호하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랄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랄지 둘 다 모두 비육군 출신의 어떤 인사였고 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은 비사법시험 출신입니다. 사실 법무부에서는 간절히 원했던 게 네. 연차, 연공, 서열 출신 아무 상관없다. 네. 제발 사시 출신만 보내달라. 아하. 변호사든 검찰이든 판사 출신이든 아무도 상관없으니 이 법무부의 구조를 가장 빠르게 이해하고 또 이 구성원들을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시 출신을 원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사시 출신을 임명을 한 걸 보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겁니다. 네.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이 굉장히 그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부처로 꼽히는 국방부랄지 법무부, 네.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는 이 고리에 비사시 출신, 비육군 출신들을 임명한 게 아닌가 이런 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게 비가 사실은 그냥 비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정상인 곳들의 비를 가져다가 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비사시 출신이라고 하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법무부가 검찰과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그렇죠. 떠오르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를 운영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꾸려봤던 전문가고 네. 독립된 기구로서 송영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육군 위주로 현재 우리 합참이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있는데 해군 전문가고 그러니까 네. 단순히 바깥에서 불어온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가인 분들을 가져와서 외부로부터 충격을 주는 그런 인사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리고요. 특히 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검찰총장 역시 비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출신이든 검찰 출신이 아니든 우리 법에 의하면 15년 이상 경력 가진 분은 검찰총장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인사는 좀 더 열어두고 하는 것이 어떠냐란 당시의 학자로서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원칙을 살려가면서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서 인사를 해 주실 건 있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관여하고 싶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인사에도 관여를 하는 겁니까? 일부 관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검찰청법에 보면 지금 그 안경환 후보자가 언급한 것처럼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 즉 최소한 변호사 자격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법시험을 통과를 했거나 지금 로스쿨 갖고는 안 되겠죠. 이 사법시험 통과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15년 이상의 국가기관 내지는 판검사로 재직을 했어야 검찰총장에 오를 수가 있고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검찰총장 그 임명하는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위원 구성한 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요. 조국 민정수석,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두 비고시 출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검찰총장까지 비고시 출신의 비검찰 출신. 자,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이 한번.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조직 논리에 뭔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다른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예를 들어서 비법무부 장관, 그 비사법시험 출신이고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있는데 지난 정권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민정수석 검사였고요. 총리 검사 출신이셨고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 당연히 검사 출신이었죠. 이게 정상일까요? 과연 너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 약간 틀어내기 위해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비검찰 출신들이 필요한 영역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개혁의 의지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수단으로 지금 인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이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선 공약을 이 서포트하는 민정수석도 비검찰 출신으로 했고 그걸 그 직제상 이 지휘 감독하게 돼 있는 법무부 장관도 이 비검찰 출신 인사를 함으로써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피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내부자를 승진해서 발탁을 하게 된다라면 만약에 이제 검찰총장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이 법무부와 또 검찰의 어떤 갈등의 소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초기에 강금실 장관이라는 이 깜짝 인사를 발탁을 해서 검찰 개혁 또는 뭐 그때는 검찰 개혁이라고 안 했습니다만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한 권력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네.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오히려 갈등만 하다가 정작 해야 될 개혁은 못했다라는 이 사후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을 일사천리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 네. 그것에 그런 원칙 하에서 지금 이 비검찰 출신 인사들로 이 법무부 장관을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계속 물망에 올랐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후보자로 발표하는 거 보면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인사 검증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일단 인사 검증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송영무 장관 후보자는 정말 이 대선 캠프 때부터 아마 이 장관 후보가 될 그랬었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국방부 장관을 해군 참모총장 출신을 한번 앉힌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육군 중심의 군을 개편하겠다라는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송영무 총장이 아마 장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일찌감치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검증을 좀 꼼꼼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검증에서 문제가 될 거라면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좀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장 전입 의혹을 청와대가 먼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위장 전입이라는 표현을 뒤로 하고요. 주민등록법 위반이다라고 다른 표현을 또 청와대 측에서 골라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 후보자가요. 취재진에게 악수를 건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글쎄요. 기자들에게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좀 잘 부탁합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이시는 장면대로 송 후보자가 굉장히 여유롭게 악수를 건네는 지금 화면인데 네. 오늘 송 후보자가 오전에 후보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배석자 없이 한민구 현 장관과 약 10분 정도
환담을 했고 그 뒤에 지금 기자실로 향하는 지금 저 모습에 지금 화면에 찍힌 건데 이 자리에서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도 썼습니다. 논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북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기자들에게 내가 이만큼 국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안심시킬 수 있는 국방장관 후보자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네. 그런 어떤 연평해전 당시를 기억하면서 북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